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역과 전남대, 수안지구 등을 연결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29년에 개통하는 게 목표인데 이미 1단계 공사로 도심 곳곳이 혼잡한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동구와 남구, 서구에서 공사를 시작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4년 만에 북구와 광산구에서 이뤄지는 2단계 공사도 첫 삽을 떴습니다. 광주역과 전남대, 일곡, 첨단, 수안지구 등을 거치는데 정거장은 18곳, 전체 길이는 20km입니다. 계획대로 1단계가 2026년, 2단계가 2029년 개통하면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하는 도시철도가 완성됩니다. 2호선 완공과 함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광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교통 불편과 상수도관 파손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상황. 2단계 공사까지 시작되면 시민 피로도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내년 4월부터는 동광주부터 광산 나들목 구간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까지 시작됩니다. 하나에서 10개까지 다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지역도 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광주시는 차량 이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사 구간과 시기를 조정하는 혼잡도로 교통 대응 추진단을 꾸려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세금 수입이 줄면서 자치단체마다 비상입니다. 광주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 수입이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정작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내년 업무 추진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통행료가 감면되는 광주 제2순환도로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납니다. 광주시가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내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감면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 제2전시관이 들어설 주차장 부지.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7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미뤄졌습니다. 역시 재정 여건 때문입니다. 시 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시민들 조금 고통 분담 나눠야죠. 조금만 참고 견뎌봐야죠. 또 같이 협조를 하고. 광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019억 원 줄어든 6조 9,083억 원. 올해 대비 4,819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IMF 이듬해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규모를 줄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조한 건데 정작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업무 추진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업무 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올해와 같고 2명의 부시장과 국장급 간부 업무 추진비도 그대로입니다. 시와 산하기관에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를 받는 대상은 시장을 포함해 모두 108명으로 업무 추진비를 줄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비례해서 삭감돼야 될.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아동 무상교통 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이 정책 추진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 효과가 미비한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무상교통 정책을 설계했다며 광주시가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 해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권 분쟁이 광주시로 번졌습니다. 공동사업자 가운데 한 회사가 광주시를 검찰에 고발한 건데요. 중앙공원 사업은 또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는 지역업체 2곳이 포함된 4곳의 기업연합과 사업협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업자 구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공사는 한양에서 롯데로 바뀌었고 공모 당시 지역 가점 만점을 받은 지역업체 2곳은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간 치열한 지분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광주시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최초 참여자였던 지역업체 한 곳이 광주시의 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차례의 사업자 지분 변경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지역 사업자가 49%였는데 이들이 퇴출되었음에도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고발 근거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업연합의 구성원과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시의 공모 지침입니다. 여기에 해당 회사의 지분을 인정하는 1심 판결과 롯데의 지분 취득이 정당하냐는 다툼 등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번복 문제에 이어 중앙공원으로 또다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여러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소송 전에 이어 수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만큼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사업은 당분간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토지 기부 체납이 완료된 공원 조성은 아파트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영암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영암군 시종면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16,000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고병환성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전남 지역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건 고흥과 무안에 이어 영암이 3번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 11명이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클린 선거 실천 선언을 하고 공명정대한 정책선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 입후보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근거 없는 비방과 모략으로 서로를 흠집내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품격 있는 정치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지구촌 가족 친선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전통의상 공연 등 각 나라의 다채로운 민속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유네스코 협회는 지난 1965년 국가 간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이정효 감독과의 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광주FC는 어제 이정효 감독과 2027년까지 동행하기로 하면서 창단 이래 최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감독은 2021년 12월 광주FC의 제7대 감독으로 선임돼 지난해 K리그2 우승을 일구고 올해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K리그1 3위를 달성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문화재단 황풍년 대표이사가 어제자로 퇴임한 가운데 후임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신임 대표이사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서 정확한 시기를 조율해 내년 1월 초쯤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취임한 황풍년 대표이사는 재임 기간 지역성에 기반한 문화정책 개발 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어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이른 오후면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70mm로 양도 꽤 많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 광주가 10.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17도로 오늘보다도 따뜻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부터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14도, 구례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3도, 영암 15도, 장흥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두서 지역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 추위와 함께 눈 소식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